간호조무사 기본간호 기출중심 요점 강의. 오늘은 12번째 체위 유지 돕기입니다. 일단 포지션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할 건데요. 우리 체위를 유지해주는 목적이 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환자 진찰을 할 때 적합한 체위를, 포지션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체위 유지한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가 정맥혈액, 기환을 도울 때도 하고, 또는 피부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하고, 그러니까 포지션 체인지를 함으로써 욕창 예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수술 후에 환자 또는 무의식의 환자들이 폐나 순환기에 합병증 올 수 있는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포지션을 취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신체 선열, 해부학적으로 우리 체위에 가까운 신체 선열을 유지해 줌으로써 환자가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근육의 수축을 방지시켜주고 좀 움직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포지션을 체인지해 줌으로써 근육의 수축을 방지해주고 그러면서 욕창을 예방해준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체위성 저혈압을 예방해주고, 체위성 저혈압이라는 게 이제 부동 자세로 가만히 있었을 때, 그러다가 포지션을 갑자기 움직이면 누워있던 환자가 갑자기 일어나 앉히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 체위성 저혈압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포지션 체인지를 좀 해줌으로써 체위성 저혈압을 예방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폐에 분비물이 정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포지션 체인지를 해준다. 라는 거. 그러니까 포지션 체인지 이렇게 해주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 가볍게 알고 가시면 되겠죠. 우리 포지션 체인지는 언제 2시간마다 합니다. 적어도 2시간마다 한다.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4시간마다가 아니라 2시간마다입니다. 포지션 체인지는 per 2hour, 2시간마다 체인지한다. 하루에 3번. ROM 엑서사이즈 하지요. 관절 가동 범위입니다. ROM 엑서사이즈. 하루에 3번 정도 한다라는 거. 체의 종류를 이제 볼 건데요. 우리 포지션의 종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요. 앙와이라고 합니다. 앙와이. 슈파인 포지션이라고 해서 이거는 천장을 보고 반듯하게 누워있는 자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배가 위로 올라온다. 그래서 배 위라고도 얘기하죠. 도잘 포지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앙와이, 슈파인 다 같은 말입니다. 모든 체위의 기초가 됩니다. 반듯하게 누워있는 거. 앙와이. 그래서 이거는 척추 마취하거나 요추 천자 하고 나면은 그 척추성 두통 방지하기 위해서 반듯하게, 머리 들지 마세요 얘기하잖아요. 반듯하게 보통 8시간 이상 12시간 누워있도록 하는 게 우리 척추성 두통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때 하는 자세가 이 앙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지정맥류 검사를 위한 트렌들렌 버그 검사 있죠? 이 트렌들렌 버그 검사는 반듯하게 누워 있어야 가능합니다. 왜? 두 다리를 들어 올려가지고 정맥혈이 비워질 때까지 다리를 올리고 있다가 내려놨을 때 이때 얼마나 심장으로 그 혈액의 기환이 얼만큼 되느냐 그거를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반듯하게 누운 자세에서 이 검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트렌들렌 버그라는 검사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지정맥류 검사인데 이 검사가 가능한 체위가 앙와이라는 얘기입니다. 휴식이나 수면 있을 때 반듯하게 누워있으면 편안하죠. 네. 그리고 척추 수술하거나 척추 손상 입었을 때 척추 선열을 유지하기 위한 자세도 이렇게 반듯하게 누워있는 자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앙와이로 누워서 남성 도뇨하지요. 인공 도뇨. 또 반듯하게 누워서 복부 진찰도 합니다. 이때 할 수 있는 체위라는 얘기입니다. 앙와이. 알고 계시고요. 이 앙와이와 관련된 욕창 호발 부위. 그러니까 반듯하게 누워있을 때 계속 지속적으로 압력을 받고 있는 부위가 어디냐라는 겁니다. 그 욕창이 생길 수 있는 부위가 어디냐라는 겁니다. 어디?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반듯하게 누워있을 때 발꿈치, 그 다음에 천골, 그 다음에 팔꿈치, 견갑골, 날개축지, 그죠? 견갑골, 그리고 후두, 목 뒤쪽. 뒤통수가 아무래도 반듯하게 누워있을 때 계속 압력을 받을 수 있는 부위죠.
앙화이와 관련돼서 가장 욕창이 호발되는 부위는 이 부위들 중에서도 가장 호발되는 부위는 하고 물어보면 천골입니다. 이제 천골, 견갑골 여기 부위가 주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호발되는 부위는 바로 천골입니다. 그래서 천골 부위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파울러시 체위입니다. 파울러시 체위. 반자위라고 얘기합니다. 상체를 절반 정도 45도 정도 올려서 앉혀놓는 자세라고 해서 반좌위라고 얘기합니다. 폐 확장을 최대로 돕는 체위죠. 언제? 호흡곤란이 있을 때 또는 심장수술이나 전신마취하고 하는 수술을 했을 때에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하는 체위가 이 파울러시 체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상체를 세워놨기 때문에 자궁의 분비물, 오로라든지 질의 분비물을 배출하기에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궁의 오로 배출을 도와주고 분비물이나 이거 배출을 도와주고 폐 확장을 최대로 도와주는 체위가 뭐다? 파울러시 체위라는 얘기입니다. 반자위. 꼭 알고 계셔야 되죠. 그 다음에 복위입니다. 프론 포지션이라고 해서 엎어지는 자세예요. 엎드려 누운 자세입니다. 엎드려 누운 자세. 이때 복위라고 얘기하죠. 복위는 언제 하겠어요? 엎어지는 자세가 그렇게 쉬운 체위는 아니거든요. 우리 엎어져 있는 자세가. 그래서 오랫동안 누워있으면 그렇게 쉽지 않아요. 힘든 자세죠. 근데 언제 해야 돼요? 해야 될 때는 있겠죠. 등 근육을 쉬게 할 때, 또는 척추 검사할 때, 또는 등에 외상을 입었을 때, 또 상복부, 기관지 분비물을 엎어져서 아무래도 배출했을 때 잘 되겠죠. 이때는 프론 포지션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위입니다. 라테랄 포지션. 라테랄 포지션. 마비 환자나 부동 환자들이 가만히 누워서는 식사를 못하겠죠. 그럴 때에는 축위로, 라테랄로 해가지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라테랄 포지션. 그리고 앙화이로 계속 있으면 천골 부위가 욕창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천골 부위, 그래서 꼬리뼈 위쪽 얘기하는 거거든요. 천골 부위. 그래서 거기 부위 욕창, 압력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체위가 축이다. 체위 변경할 때 이용하는 체위, 무슨 체위든 포지션 체인지 할 때 항상 축위를 거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지션 체인지 할 때 이용하는 체위가 이 라테랄 포지션이다. 그리고 우리 옆으로 누워서 자면 좀 편안하게 자지 않나요? 그래서 휴식이나 수면을 취할 때 가장 편한 자세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라테랄 포지션을. 그 다음에 심스 체위입니다. 심스, 측와위라고도 얘기합니다. 측와위. 반복위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라테랄, 축위와 복위의 중간 상태를 얘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측와위, 반복위,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무의식 환자 구강 내에 분비물을 배출하는 데 도와주고, 또 마비 환자 천골 부위 계속 오랫동안 누워있으면 천골이나 여기 또 대전자 엉덩이 엄지뼈 있잖아요. 대전자 부위 여기에 압박을 좀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심스 체위를 취해주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이 체위를 취할 때가 언제냐? 관장할 때, 항문 검사할 때 이 심스 체위를 취한다는 얘기죠. 이 심스 체위 위쪽 다리를 무릎을 이제 살짝 구부리죠. 구부려가지고 그 반대쪽 그 허벅지 위쪽으로 다리를 포개가지고 올려서 항문이 노출되는 이 자세를 우리가 심스 체위라고 얘기하지요. 근데 이제 심스 체위나 복위, 엎어지는 자세나 라테랄 축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있으면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지지를 해줍니다. 베개를 대서 이렇게 부딪힐 만한 무릎과 무릎 사이라든지 엎어졌을 때에 닿는 부위라든지 이렇게 심스 체위를 했을 때 닿는 부위라든지 이런 부위에 베개를 좀 하나씩 이렇게 고아가지고 지지를 해주면 지지된 심스 체위, 지지된 축이, 지지된 복위 이런 식으로 체위 이름이 붙여집니다. 좀 더 편안하게 환자 체위를 취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가 이제 슬흉위라고 합니다. 슬흉위. 아까 이제 전에 얘기했던 게 이 심스 체위고요. 심스 체위. 이제 오른쪽에 보는 게 이 슬흉위입니다. 슬흉위. 슬이 니죠, 니 무릎. 그 다음에
가슴 쪽입니다. 그래서 니 체스트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릎과 흉부 쪽, 가슴 쪽이 닿는 자세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 자세가 매우 힘든 자세예요. 그래서 다 준비해놓고 모든 기구나 이런 것들 세팅을 다 해놓은 다음에 시작 바로 직전에 이렇게 포지션을 취해줍니다. 미리 포지션을 취해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매우 힘든 자세이기 때문에 골반 내에 장기를 이완시켜가지고 이 자궁 후굴 예방 운동입니다. 자궁이 뒤로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운동이라는 거예요. 자궁 후굴 예방 운동으로 이 포지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산모들이 많이 하죠. 시키는 체위입니다. 자궁 안에 또 태아 위치를 교정할 때도 니 체스트 포지션을 많이 취합니다. 그리고 월경통 완화할 때도 이 고양이 자세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자세 슬흉이. 그리고 직장이나 대장 검사 할 수 있겠죠. 왜 항문 이렇게 들고 있기 때문에 직장 대장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슬흉이. 이 포지션 쪽은 그림을 보고 이게 무슨 포지션이구나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림도 나오기 때문에 그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횡와위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게 배횡와위고 오른쪽에가 절석위라고 얘기하는 쇠석위 같은 말이거든요. 배횡와위 이렇게 반듯하게 앙와이로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구부립니다. 그죠? 구부려서 이렇게 벌리고 있는 자세. 복부 진찰할 때 많이 하겠죠? 그 다음에 질검사 할 때도 할 수 있고 또 여자들 인공 도뇨할 때 남자들은 그냥 반듯하게 누운 자세에서 앙와이로 도뇨를 하죠. 그런데 여자들은 이렇게 무릎을 굽혀서 좀 벌려줘야 돼. 그래서 배횡와위 자세로 여자들은 인공 도뇨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회음열, 열 쬐는 거, 램프, 히트램프 쬐는 거, 그죠? 그런 거. 회음열 요법 할 때도 배횡와위를 취합니다. 배횡와위 포지션.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절석위, 같은 말로 세석위. 이 절석위도 많이 나오지만 세석위라고도 해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절석위와 세석위. 분만시 자세다. 산부인과 진찰대에서 우리 이거 많이 하잖아요. 진찰대 위에 두 다리를 이렇게 걸쳐가지고 분만대 거기 걸쳐서 이렇게 또 다리를 진찰대 양 이렇게 발을 올려가지고 고정시켜주는 이 분만시 자세다. 산부인과 진찰대에서 많이 사용하는 자세다. 절석이, 세석이. 질, 회음부, 생식기, 방광 검사할 때 당연히 할 수 있겠고 자궁 경부, 질, 이런 거 검사할 때, 그죠? 많이 할 수 있는 자세죠. 그래서 그림으로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잭나이프 체위는 그림을 제가 넣지는 않았는데 이게 이제 항문이 쳐들게끔 또는 이렇게 등을 뒤로 대고 하는 잭나이프 체위. 오지선다기 때문에 섞여서 지문에 나올 수는 있지만 이 잭나이프 체위 자체를 답으로 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림에 넣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트렌들렌버그 체위예요. 이건 트렌들렌버그 쇼크 체위라고 해서 잘 나오는데 어떻게? 다리를 하체를 이렇게 올려주는 체위입니다. 그래서 하부 쪽을 올려줌으로써 혈액을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체위라는 거죠. 언제 합니까? 쇼크가 왔을 때 합니다. 그래서 쇼크 체위라고 얘기하죠. 복부 진찰할 때 물론 할 수는 있지만 트렌들렌버그 체위가 나왔을 때 쇼크시 체위 많이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장시간 이렇게 다리를 들고 있는 체위를 하게 되면 예전에 이렇게 침대가 이렇게 하부, 상부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침대가 아닐 때는 그냥 이렇게 머리 쪽만 내리는 이런 이런 자세로 있었다는 얘기죠. 아주 힘들었겠죠. 이 트렌들렌버그 자세가. 이 겨드랑이 쪽에 있는 상완 신경총에 압박이 오니까 그쪽으로 마비가 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합병증을 초래했습니다. 장시간 이러고 있으면. 아주 힘든 자세예요. 가끔 치과 가서 왜 머리 쪽 아래로 내리고 있는 이 자세에 취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이 자세가 장시간 하게 되면 아주 힘든 합병증을 초래하는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상체는 이렇게 가만히 있고 하체만 세우는 이런 자세, 변형된 트렌들렌버그 체위를 취합니다. 이유가 뭐다?
장시간 트렌딜렌버그를 치료할 경우에 상한신경총에 마비가 오는 합병증 또는 위 내용물이 역류할 수도 있고 이런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형된 트렌딜렌버그 체위를 취한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되겠죠. 수고 많으셨습니다.